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BN골드 김태형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전반적으로 약간 좀 쏘쏘하죠. 네, 쏘쏘한데 그 안에서 상당히 강한 업종이 있습니다. 제가 8월 초부터 이번 달뿐만 아니라 3분기 계속해서 주도 업종 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무조건 집중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제가 7월 달에는 조선 쪽하고 방산 쪽 그리고 건설기계 쪽 말씀드려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포트 구성하면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부분들은 시장의 흐름을 읽는 거고 업종 선택이나 테마 선택 그 결을 잘 분석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번 달 이제 초부터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제가 아마도 생쇼에서 지금 거의 출연한 지 2년 가까이 되는데 제일 많이 편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제 조선주 거의 다 편입했고요. 그러면서 또 방산주도 거의 다 편입을 하면서 시장이 좋지 못했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선택했던 업종들은 시장을 찢었습니다. 예, 근데 아마도 이제 오늘 시장에서 제일 부각을 받는 업종은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아직까지 제약바이오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 관련해서 이제 FDA 승인 관련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불되었다가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와주다 보니까 뭔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심을 갑자기 또 위축을 시켜버렸습니다만 자 오늘 역시나 결국에 기대대로 유한양행이 다시 급등을 하면서 오히려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로뉴스에 대한 이런 안 좋은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 국내 증시 특히나 투자자분들께서 역시나 세론이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유한양행의 FDA 승인 관련된 이슈는요 이게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을 완벽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약간 이 세로뉴스가 나오더라도 눌렸을 때는 저는 공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실제로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시가 띄웠을 때 비중을 줄였다가 급락 나왔을 때 다시 또 비중을 늘려서 또 조금씩 분할로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시장에 끌려다니지 않는 매매가 중요하고요. 투자 포인트가 명확한 기업들이라면은 때로는 엉덩이를 무겁게 가져가시면서 또 시장에서 수급이 붙었을 때는 또 약간은 또 비중을 낮추는 그런 강약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편입할 종목은 또 제약바이오 종목을 갖고 왔는데 그거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 현대 에버다임이랑 이제 제가 데모 다스코 이런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된 종목들을 사실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또는 투자자분들께서 해리스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뒀었을 때 저는 이미 트럼프 쪽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당장 가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빠질 때 덜 빠지고 올라갈 때는 시장의 흐름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저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이 바이넥스는 정말로 안 갑니다. 24,500원이 목표가인데 예, 다른 거는 가고 있는데 ST팜이나 이런 CDMO 관련된 물론 뭐 ST팜은 좀 다른 이슈도 같이 붙었죠. 뭐 최근에 뭐 렉비오 관련된 추정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신규 고객사 확보, 원료약품에 대한 이런 이 CDMO 쪽 관련해서 생물보안법 실제로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뭐 바이넥스도 마찬가지로 저는 2차 목표가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녹십자 이 무겁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이 녹십자도 어느덧 지금 두 자릿대 수익권에 있고요. 뭐 애플바이오도 지금 거의 두 자릿대 가깝게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리가켄바이오도 지금 10% 중반대 수익권에 있는 상황이고 뭐 이거는 어차피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를 계속해서 공개방송이나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현대에버다임 뭐 지금은 현재가 기준에서 1.7% 정도 수익권으로 좀 내려왔지만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제가 뭐 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이 데모도 지금 그 1차 목표가가 좀 높게 잡았어요. 근데 9% 정도까지 사실 수익권에 갔습니다. 이 데모 제가 방송에서 편입을 했었을 때 제가 사실 그 너튜브 채팅창을 살짝 봤거든요. 김태현 매니저 주식 잘한다 막 이런 얘기해서 사실 속으로 되게 기분이 좋았던 종목인데 이 데모가 만약에 목표가 안 가고 빠져버리면 저 마음에 대못을 바꿀 것 같지만 자 아무튼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당장 뭐 해리스와 트럼프의 이 폴리마켓에서의 지지율이나 이런 배팅 그 확률 자체 결과가 줄어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다스코도 한 3% 정도 수익권까지 갔다가 지금 좀 보합권까지 내려왔지만 뭐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은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그럼 바로 편입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은 상당히 낯이 익으신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가는 12만 1,800원 종목명은 종근당입니다. 자, 제가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을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도 당연히 뭐 추천을 드렸겠지만
방송을 제가 또 이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을 하잖아요. 제약바이오랑 조약바이오는 거의 제가 생각하는 좋은 애들은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또 찾고 찾다 보니까 이 종근당을 또 편입을 하는 건데, 이 녹십자도 지금 10% 가깝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종근당도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좋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약간 이 신약 개발 업체로서의 리레이팅이 지금 저는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실제로 이제 탈모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이 뭐 CKD843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만 투여를 하면 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 관련해서도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작년 말에 이제 노바티스에 1.73조 규모의 이 라이센스 아웃이 또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올 하반기에 이제 노바티스 R&D 그 데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4분기로 예정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관련된 CKD510이라는 물질에 대한 이 적응증하고 전략 또 공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한번 이 기업이 저는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주봉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추세를 돌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전에 편입했었던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종목이라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우선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왔었다가 지금 추세를 다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될 이유는, 자,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가 경기 침체 우려감이 이제 좀 완화되면서, 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붙어주면서 V자 반등을 사실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덧 전고점 부분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최근에 아직까지는 제가 반도체를 아직은 편입을 안 하는 이유는, 한 번 정도 좀 눌리면 나올 것 같다. 왜냐?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 실적, 또 8월 28일 날 불확실성 이슈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 지금 당장은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는 있지만, 만약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언제든지 또 다시 한번 경기 침체라는 그런 단어를 갖고, 용어를 갖고 또 시장을 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3분기에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이제 대선이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8월 달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뭐 9월 달, 10월 달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노출될 시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반도체 관련된 또 이런 규제, 이전에도 이제 TSMC 쪽 관련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있으면서 약간 우리나라 쪽도 약간 좀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가 되던 뭐 해리스가 되던 뭐 상관은 없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아무튼 불확실성이 노출되는 업종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에스모 일정도 있고 세계 폐암마키도 일정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투심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유한양행이 그 투심 개선에 시발점 역할이 저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료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 투자 전략 말씀드렸어요. 김태현 매니저의 8월 투자 전략은 통화정책 변화와 일정 모멘텀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상대적으로 경기와는 좀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을 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7월 달에는 다른 업종을 좀 주목을 했지만, 이번 달 초부터 제약바이오, 조선, 건설계 쪽만 대부분 담고 있습니다. 8월 초부터 담았는데 제약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바이넥스, 리가켄바이오, 녹십자, ABL바이오, HK노엠, 파마리서치, 휴젤, 이 업종에 대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편입을 했던 거고, 대부분 지금 다 수익권에 있습니다. 지금 이 목표가 누적 수익이잖아요. 목표가 달성을 안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오지 않은 거지, 사실상 지금 8월 달에 편입한 종목들, 물론 아직까지 다 빨갛지는 않습니다만, 이 종목들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의 수익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데모도 수익 중이고요, 현대에버다임도 수익 중이고, 다스코만 지금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는 전략만 잘 짜보면, 시장에 끌려다니지만 않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분할 매매 하시면서 수익 챙길 수 있다. 저는 항상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럼 김태현 매니저가 8월 달만 전략을 잘 잡았냐? 자, 여러분들 7월 달에 제가 뭐 아쉽게 축하 공연했잖아요. 예. 질풍가도 불렀다가 뭐 사실 아쉬워서 질풍 노도의 시기로 8월 달에 한번 보내려다가, 이 7월 달에 한번 보시면은 제가 조선, 방산, 건설기계 이쪽에 완전 포커스를 맞췄고, 실제로 7월 달 제가 수익률 시장보다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선주 그때 주도주였고요,
방산도 뭐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뭐 S&T 다이내믹스도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고 건설기계도 HD현대 건설기계 막 이런 종목들이 다 잘 갔습니다. 그러니까 8월달 업황에 대한 부분들과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이슈를 분석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만 잘 전략 정리하신다면은 충분히 시장 자체가 전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신약 물질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이런 리레이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하반기부터도 또 내년까지도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붙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한다라는 관점에서 종근당이라는 기업을 주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종목도 정말 잘 매수를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9월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가장 수혜주 업종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전략을 좀 잘 짜시는 것 같은데 궁금한 건 뭐냐면 이제 오늘 이제 잭슨홀 미팅 있잖아요. 파월 의장의 일단 입에 따라서 발언에 따라서 좀 시장이 또 움직일 것 같은데 일단 뭐 대충 뭐 예측을 뭐 어려운 거지만 어떤 식으로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미치는 영향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우선은 제약바이오 쪽 관련해서는 어차피 포커스 자체는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파월 의장이 또는 50bp를 인하를 할 것처럼 힌트를 줬지만 그 안에 만약 어떤 발언 자체가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의 반어를 하게 된다면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이 다시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 금리는 떨어지지만 경기는 부진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뭐 경기와 이런 부분들도 뭐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와주면서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이야기가 부각을 받는다면은 뭐 그때도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여전히 투심 자체가 시장 자체에 대한 투심 자체가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는 업종보다는 오히려 뭐 생물보험법 관련해서 제가 CDMO 관련된 기업들 많이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뭐 바이넥스도 거의 40%까지 금방 갔고요. 뭐 ST팜도 제가 공개방송에서 자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엔 중요한 거는 시장의 흐름 자체에서 리스크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 그중에 하나가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 1차 목표가 13만 2,500원, 2차 목표가는 14만 4,500원,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없고요. 제가 아마도 일요일 날 저녁에 공개 방송 할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녹색 밴드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